정부가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특히 사임 의사를 밝힌 김광두 부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. 박규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 기자, 먼저 문 대통령이 두 번째로 주재한 이번 회의였는데 어떤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까? 네, 우선 이 국민경제회의라는 건요, 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데요. 어제 청와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는데 산업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이 핵심 주제로 논의가 됐습니다. 아무래도 기존 전통 제조업에 주력하는 전략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은 물론이고요. 기업 활동의 세계화라든지 중국의 급부상,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좀 봤기 때문일 텐데요.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. 이 전통 주력 제조 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해야 한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게 절실한 과제다, 이렇게 산업 혁신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산업 혁신이 없이는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네, 또 어제 회의에서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자리로 지금 알려져 왔었는데 특히 좀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. 정부의 산업 전략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했는데요. 요약하면 정부의 그 적폐청산과 노조의 불법 행위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,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. 김 부의장은 어제 우리나라의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 이른바 6대 추진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. 예를 들면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구축이라든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, 그리고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등 6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좀 비판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. 발언 내용을 보면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일부 있다. 또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을 했고요.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야 한다,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이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취지의 또 글을 올렸는데요. 글 내용을 좀 보면 적폐청산으로 범법행위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범위와 기준이 애매해서 다수 기업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,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김 부의장은 지난달에 청와대에 부의장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. 본인 페이스북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이 기존에 맡아왔던 국가미래연구원장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,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. 이 김 부의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릴 만큼 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꼽히는 분인데요. 하지만 이 작년 3월에 대선을 앞두고서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사임을 했고요.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선 캠프에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을 맡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쓴소리는 비단 이분만 하신 게 아닙니다.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국회의 그 규제 법안,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가감없이 쓴소리를 내뱉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어제 박용만 회장이 출입 기자단과 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요.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과도한 기업 규제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를 했습니다. 이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. 20대 국회 들어 쏟아진 기업 관련 법안이 1,500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규제 법안만 833개다, 이런 말을 했고요. 기업들을 빗대서 지금까지 냄비 안의 개구리가 땀을 뻘뻘 흘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화상을 입기 시작할 것이라고 또 비유를 해서 현재 상황을, 기업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최근 현안인 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. 박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나 부담이 커진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걸 좀 감안해줘야 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. 대법원이 내놓은 판례를 따라야 한다,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재계 주장처럼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을 모두 빼고 소정 근로 시간 이 174시간만 최저임금 기준 시간으로 인정하자, 이런 의미입니다. 한편 정부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. 네, 경제부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